오늘 이야기해볼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시장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신화가 될 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죠.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이 회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봐야만 합니다. 마치 지킬 앤 하이드 같다거나 할까요? 하나는 아주 견실한 제조업체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건 대담한 혁신가의 모습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얼굴 사이의 충돌이에요. 한쪽에는 아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돈을 버는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와, 이건 진짜 모든 걸 건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끝판왕 같은 프로젝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 회사의 단단한 기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그 전에 바이오시밀러라는 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바로 삼천당 제약 성공 스토리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삼천당이 타겟으로 삼은 시장이 어디냐면요. 바로 아일리아라는 약입니다. 이게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12조 원. 어마어마하죠. 삼천당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 SCD-411이라는 바이오시밀러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무제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계속 적자이던 회사가 이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하나로 단숨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건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이 아니라 이미 찍힌 현실이 된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돈만 번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오리지널 약을 만든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이건 정말 큰 성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의 안정적인 그리고 검증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 훨씬 더 화려하고 또 논란도 많은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삼천당 제약의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바로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에스페스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주사로 맞아야 했던 당뇨나 비만 치료제 같은 약들을 그냥 입으로 꿀꺽 삼킬 수 있는 알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약업계에서는 거의 성배를 찾는 것과 같은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걸 해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회사가 설명하는 원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셀이라는 방패로 위산에서 약을 보호하고요. 두 번째, 특수한 물질로 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 길을 터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아주 간단하고 안정적인 알약 형태로 만드는 거죠. 어때요?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그래서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5조 원. 이게 삼천당이 발표한 미국 파트너사와의 10년 계약의 잠재적 가치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회사의 가치를 그야말로 로켓처럼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가 희망찬 혁신 스토리였다면 지금부터는 마치 한편의 고위험 수사극처럼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그래서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죠. 그런데 그 기술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업계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의심의 신호, 바로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회사가 낸 특허를 보면요,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액으로 흡수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이걸 약동학 데이터, 줄여서 PK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최첨단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발표는 했는데 정작 그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절대 안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의심 신호는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기술의 핵심 재료가 뭐냐면 후코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보통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는 겁니다. FDA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정식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의구심이 더 커지실 겁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세상을 바꾸는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1년에 쏟아붓는 연구개발비고요. 오른쪽이 삼천당 제약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숫자 차이 보이시나요? 과연 이 정도의 투자로 제약업계의 판도를 뒤집는 그런 게임 체인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심지어 그 15조 원짜리 계약 구조도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보통 기술을 주는 쪽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90%는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건 사실상 파트너사가 우리는 판매만 해줄게. 혹시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은 다 네가 져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단순 유통계약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렇게 쌓여온 모든 의심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단 하나의 관문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죠. 그 관문이 바로 미국 FDA의 허가 절차입니다. 길이 두 갈래예요. 왼쪽은 NDA라는 길인데 이건 기존 약이랑 똑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비교적 빠르고 저렴한 성공의 길입니다. 반면 오른쪽 505B2라는 길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임상시험을 다 해야 하는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실상의 실패를 의미하는 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회사의 주장과 비평가들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쉬운 길, NDA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비평가들은 후코이단 같은 새로운 성분을 썼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어렵고 비싼 505B2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운명이 말 그대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파트너사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듯한 계약 조건도 있고요.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지금의 가치는 현실이 아닌 엄청난 기대감의 결과물이고 그 기대감의 근거인 핵심 기술 자체에 대한 물음표가 가득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FDA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단단한 현실 위에 눈부신 미래를 더할 그런 견실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희망이라는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모래 위의 성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